나이 들어 자식에게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우신가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로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존중받는 현명한 어르신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계신 여러분들께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자식에게 부담 안 주고 존중받는 부모 되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들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커서 독립하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부모로서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는 불가피하게 변화합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자녀를 돌봐주셨다면 이제는 역할이 바뀌어가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존중받는 부모가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부모님의 건강과 일상생활 능력입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몸은 제가 챙깁니다. 이 간단한 문장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은 자녀에게 큰 안심을 줍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의 조언을 따르며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세요. 복용해야 할 약이 있다면 정확한 시간에 복용하고 건강 상태를 스스로 모니터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론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상생활은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집안일이나 간단한 식사 준비는 여러분의 건강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가능한 한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부의 노인 복지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배워 자녀에게 간단한 기술적 문제로 자주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세요. 요즘은 노인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기초 강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강좌를 통해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익히면 자녀와의 의사소통도 더 원활해지고 여러분의 일상생활도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자녀들도 자신만의 삶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직장, 자신의 가정, 자녀 양육 등 많은 책임과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림도 사랑입니다. 자녀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는 그들의 일정을 고려하세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녀가 편한 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말에 시간 될 때 잠깐 들러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지금 당장 와서 이것 좀 해줘라고 말하는 것보다 자녀의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자녀의 집을 방문할 때는
미리 연락하는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은 자녀의 일상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문 약속을 잡을 때도 너희가 편한 시간에 맞춰줄게라는 태도를 보이면 자녀들은 더 큰 존중감을 느낄 것입니다. 자녀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도 지나친 간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귀중합니다. 하지만 요청이 없는 한 조언을 자제하고 자녀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세요. 내가 너희 때는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말보다는 내가 하는 방식이 정말 좋아 보인다라는 응원의 말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오해를 줄이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우선 자녀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내가 해준 일에 정말 고마워라는 간단한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분을 위해 시간을 내주거나 도움을 줄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자녀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불평이나 비난보다는 이해와 공감을 중심으로 대화하세요. 예를 들어, 왜 이렇게 자주 연락도 안 하니?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요즘 많이 바쁘지? 내 소식이 궁금해서 연락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의 대화에서 경청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자녀가 이야기할 때 중간에 끼어들거나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때로는 자녀들이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배우고 있어요.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자녀들은 여러분을 더욱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는 세대 간 소통의 벽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발전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행복은 나의 책임입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유일한 기쁨의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그림 그리기, 원예, 요리, 독서 모임 등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여러분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또한 같은 연령대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슷한 경험과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또래 집단은 큰 위안과 지지가 됩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자존감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경험이 풍부한 분야에서 멘토링을 제공하는 등 여러분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자신만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은 활기차고 독립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더 큰 존경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존중받는 부모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독립성 유지하기, 경계 존중하기, 효과적인 의사소통하기, 그리고 자신만의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과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독립적인 생활 유지하기, 경계 존중하기, 긍정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자신만의 삶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 유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사랑을 키웁니다. 이 말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 부담이 될 수 있고 너무 멀리 있으면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거리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자녀의 집에 장기간 머무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 때 방문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장기간 체류는 자녀 가정의 일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장기 체류가 필요한 경우라면 미리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자녀 가정의 규칙을 존중하세요. 또한 자녀가 바쁜 시간대에 연락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거나 저녁에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대에 전화를 하면 자녀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그들이 비교적 여유로운 시간대에 연락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연락 빈도도 중요합니다. 매일 여러 번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정기적인 연락 패턴을 만들면 자녀들도 여러분과의 대화를 더 기대하고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이야기보다 내 이야기가 궁금해. 자녀와 대화할 때는 자신의 불평이나 건강 문제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자녀의 근황이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세요. 물론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대화가 문제나 불만으로 시작된다면 자녀들은 점차 연락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모와 자녀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과거에는 여러분이 자녀를 보살폈지만 이제는 때때로 자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건강한 관계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필요할 때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모든 문제를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가야 할 때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자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녀의 도움을 받을 때도 여러분의 자율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갈 때 자녀에게 동행을 부탁했다면 진료실 안에서는 가능한 한 스스로 의사와 대화하고 결정을 내리세요. 자녀는 옆에서 지원해주는 역할로 남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여러분을 위해 한 일에 대해 항상 감사를 표현하고 그들의 시간과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내 시간을 내줘서 감사해. 라는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는
큰 의미가 됩니다. 역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때 강하고 독립적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과 자녀 모두에게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건강, 주거, 재정, 법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합니다. 준비된 미래는 모두에게 선물입니다. 우선 건강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한 계획을 세우세요. 어떤 종류의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지, 요양시설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등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민감한 주제는 자녀들과 솔직하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대화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미리 이야기해 두면 나중에 자녀들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주거 문제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계획인지 아니면 노인 친화적인 주택이나 실버타운으로 이사할 계획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결정을 미리 내려두면 자녀들에게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정 계획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은퇴 자금, 의료비, 장기 요양 비용 등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계획하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는 문제도 미리 정리해 두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준비도 중요합니다. 유언장, 의료지시서, 위임장 등의 문서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특히 의료결정 위임장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었을 때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 의료 결정을 내릴지 지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런 문서들을 준비해 두면 자녀들이 나중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내 선택, 내 결정이 중요합니다. 이런 계획들을 세울 때는 자녀들과 상의하되 최종 결정은 여러분 자신이 내려야 합니다. 자신의 선호와 가치관을 분명히 표현하고 그것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다만 현실적인 제약도 고려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종종 발생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세대 차이입니다. 가치관, 생활 방식, 기술 사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세대 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자녀 세대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여러분의 것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나 육아, 직업 선택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 세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 사용에서 세대 차이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온라인 쇼핑 등 현대 기술은 젊은 세대에게는 일상이지만 여러분에게는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을 배우려는 노력은 자녀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여러분의 독립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세대 간 소통의 기회가 되며 자녀들에게도 보람을 줍니다.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배우려 하지 말고 천천히 기본적인 것부터 배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녀 세대의 문화나 관심사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 TV 프로그램에 대해 물어보고 함께 즐겨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세대 간 간격을 좁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의존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감정적 필요를 의존하는 것은 자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집니다. 외로움, 우울함, 불안 등의 감정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감정적 어려움을 자녀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녀 외에도 감정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원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세요. 같은 세대의 친구들은 비슷한 경험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어 큰 위안이 됩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종교단체, 취미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망설이지 마세요. 노인 상담 서비스나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은 여러분의 감정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에게 모든 감정적 어려움을 의지하기보다는 적절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때로는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 유지하기, 변화하는 가족 역할 받아들이기, 미래 계획 세우기, 세대 차이 극복하기, 그리고 감정적 의존 줄이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원칙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존중받는 부모가 되기 위한 여러 원칙과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원칙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일상생활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첫째, 건강관리를 위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걷기 운동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와 약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능하다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약 복용 알림이나 운동 기록을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집안 정리정돈을 스스로 관리하세요. 무거운 가구를 옮기는 등 힘든 일은 도움을 청하되 일상적인 청소나 빨래, 설거지 등은 가능한 한 스스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청소 로봇이나 식기세척기 같은 가전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식사 준비를 간소화하되 영양은 챙기세요. 매 끼니 복잡한 요리를 하기 어렵다면 미리 반찬을 만들어 냉동 보관하거나 간편식과 신선한 과일, 채소를 조합하는 방법을 활용하세요. 또한 지역의 노인 급식 서비스나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중요한 서류와 연락처를 잘 정리해 두세요. 보험증, 의료기록, 약 처방전, 중요한 연락처 등을 한 곳에 모아두고 자녀에게도 그 위치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녀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익혀두세요.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거나
음식을 주문하거나 영상 통화를 하는 방법을 배워두면 일상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습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부담을 줄이고 존중을 높이는 구체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첫째, 나 메시지를 사용하세요. 너는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하니?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내 소식이 궁금해서 연락했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나 메시지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열린 질문을 활용하세요. 오늘 기분이 어때? 보다는 요즘 어떤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면 더 풍부한 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열린 질문은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대화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자녀의 성취나 노력을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잘했다라는 일반적인 칭찬보다는 내가 아이들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해주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라는 구체적인 칭찬이 더 효과적입니다. 넷째, 대화에 집중하세요. 자녀와 대화할 때는 TV를 끄거나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중간중간 그렇구나, 정말 과 같은 반응을 보이면 자녀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다섯째, 갈등이 생겼을 때는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세요.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더 생산적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면 자녀도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참여할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관계를 깊게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더 깊게 하는 활동들을 시도해 보세요. 첫째, 공통의 취미나 관심사를 개발하세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요리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등 서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이런 활동은 자연스러운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가족 역사와 지혜를 나누세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나 인생에서 배운 교훈을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세대 간 연결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사진첩을 함께 보거나 가족 요리법을 전수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셋째, 작은 선물이나 깜짝 편지로 마음을 표현하세요. 자녀의 생일이나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가끔 작은 선물이나 손편지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자녀들은 큰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비싼 선물보다는 마음이 담긴 작은 정성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 자녀 가정의 행사에 적절히 참여하세요. 손주의 생일 파티나 학교 행사, 자녀의 승진 축하 모임 등에 초대받았다면 기쁘게 참여하되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고 조용히 지지하는 역할을 해주세요. 다섯째,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소통하세요. 자녀나 손주가 멀리 살고 있다면 영상통화나 메시지 앱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소통하세요. 사진이나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좋은 방법입니다. 준비가 최선의 예방입니다. 건강 문제나 긴급 상황에 미리 대비하면 자녀에게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응급 연락망을 준비하세요. 자녀뿐만 아니라
이웃, 친구, 지역 응급 서비스 등의 연락처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스마트폰이 있다면 긴급 연락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설정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응급 상황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세요. 응급 호출기나 스마트워치 같은 기기를 활용하면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노인을 위한 응급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알아보세요. 셋째, 약물 관리 시스템을 갖추세요. 약 복용 시간과 용량을 잊지 않도록 약통 알림 장치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세요. 복용 중인 모든 약물 목록과 알레르기 정보를 적어서 지갑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집 안전을 점검하세요.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가구나 전선을 정리하고 욕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집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 두세요. 이는 사고를 예방하고 자녀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의료 결정에 대한 문서를 준비하세요. 의료 지시서나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두면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자녀들이 여러분의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실은 이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방법들이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제약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건강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를 대비하세요.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자녀들과 솔직하게 논의하세요. 요양원이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미리 공유해 두면 나중에 자녀들이 결정을 내리기 쉬워집니다. 둘째, 자녀가 멀리 살고 있는 경우를 고려하세요. 자녀가 다른 도시나 국가에 살고 있다면 지역사회 자원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이나 친구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의 노인 서비스를 알아두세요. 셋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노후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를 숨기기보다는 자녀들과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노인 복지 프로그램이나 지역 사회 자원을 함께 알아보세요. 넷째, 자녀와의 관계가 이미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복에 시간을 주세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갈등이나 오해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고 결과에 대한 기대를 너무 높게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상담사나 노인 복지 전문가의 조언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존중받는 부모가 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독립적인 생활 유지하기, 경계 존중하기, 긍정적인 의사소통, 자신만의 삶 즐기기, 건강한 거리 유지하기, 변화하는 가족 역할 받아들이기, 미래 계획 세우기, 세대 차이 극복하기, 감정적 의존 줄이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완벽함이 아닌 꾸준한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들과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사랑은 자녀들에게 여전히 큰 선물입니다. 다만 그 선물을 전달하는 방식이 변화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평생 지속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와의 관계도 함께 성숙해집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존중받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결국 자녀와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갈 때 여러분과 자녀 모두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자녀와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벨 아이콘도 꼭 눌러서 새로운 콘텐츠 알림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